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6월 2주차에 전체적인 경제지표들을 모니터링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장을 보다 보면 더 봐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잘 세워보자고요.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그리고 10년물과 3개월물 간의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사실 이 지표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빙성 있는 지표죠. 2001년도 IT 버블, 2007년도 서브프라임 금융사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이럴 때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가 0 미만으로 빠져서 역전이 되었다가 다시 그 역전이 해소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경기 침체 시기가 도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어려울 것이 하나 없어요. 자, 금리 상승기에는 단기 채권 금리가 팍 튀어 올라가죠. 정책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딱 요즘 같은 시기가 그러했습니다.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긴축을 단행하다 보니까 단기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고, 상대적으로 장기 금리는 덜 올랐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어서 마이너스로 빠져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금리를 올릴 수만은 없죠. 경제가 망가지니까요. 그러다 보니 다시 금리가 동결이 되고 이렇게 인하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 반대로 단기 금리부터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가파르게 단기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점점 해소가 될 것이고, 다시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로 반전되는 기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파란 선이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 선 같은 경우는 10년물과 3개월물의 차이인데, 최근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단기 채권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더욱 심화됐던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해당 재료가 소멸이 되니까 저점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언제쯤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가 돼서 0 이상으로 올라오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주식의 상승기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되어 가는 시기에는 금리가 동결 혹은 인하되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는 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경기는 살짝씩 침체의 냄새가 나는 시기가 많죠. 불황으로 접어든 시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충분히 유추를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 꽤 안정적입니다. 그 전에 침체 시기들을 보면 스프레드가 보시는 것처럼 가파르게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점진적으로 아직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해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금리가 슬슬 내려가고요. 기업들이 대출이 점점 쉬워지게 되면 굳이 높은 금리의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위험하게 조달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위험 채권 금리와 국고 채권 금리의 차이인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스프레드가 3달 정도 연속으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높이셔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이는 빨간 선인데요. 최근 발표치가 46.9포인트로 나왔습니다. 47 언저리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죠. 47 수준이 경기 침체에 다와간다라는 기준치라고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그 밑으로 파고들었다가 다시 47.1까지 올라왔다가 이번에 46.9로 다시 47이 깨졌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회사의 구매 관리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실업률도 보시면 3.4, 3.5 이 부분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가 최근 발표치가 3.7로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3.5%였는데요. 그것보다 0.2% 높게 나온 거죠. 사실 침체기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실업률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비농업 고용지수는 보시면 컨센서스가 190K였는데 실제로 발표치는 339K로 나와서 엄청나게 고용시장이 견조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컨센서스보다 살짝 낮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큰 변화는 없고요. 평균 시간당 임금 추이는 조금 꺾여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고용시장을 놓고 봤을 때 아직은 확 나빠진다는 느낌을 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네요. 이 고용 쪽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보면서 경기 침체 시기를 가늠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하얀색 선인 내구재 주문 건수, 노란색 선인 산업 생산 지수, 하늘색 선인 설비 가동률은 5월 발표치가 나와봐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정점을 찍고 하락 사이클로 슬슬 접어들어 간다는 그러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6월 15일에 발표될 산업생산지수, 그것도 월 단위로 보셨을 때 전달 0.5%에 비해서 0.1%로 예측이 되고 있죠. 바그래프 트렌드로 보셔도 하락 사이클로 접어드는 느낌입니다. 네, 아직 설비 가동률은 견조한 모습이긴 하네요. 이러한 제조 관련 경제 지표들은 실제 경기 사이클에 선행 또는 동행하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위클리로 한번 보시면 현재 3.79 수준에 있는데 최대 마지노선을 저는 한 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이 미국채를 보유한 많은 국가들, 그리고 그 국가들의 많은 은행들, 보험사들, 금융사들이 평가 손실이 상당히 막대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최근까지 큰 이슈였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도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인상으로 인한 평가 손실의 과대화에 따라서 발생했던 것이었죠. 미국을 비롯한 온 세상이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4% 이상 다시 금리가 돌파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올라갈 일보다는 내려갈 일이 더 많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6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도 현재로서는 동결 쪽으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좁혀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최근 캐나다와 호주 중앙은행에서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하긴 했습니다만 그 금리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6월 13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CPI 발표치도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어야겠죠. 자, 여기까지 쭉 각종 지표들을 지켜보면서 상황을 종합해보면 경기 침체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경기 사이클이 불황기로 접어들었다. 네, 이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은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시장이죠. 따라서 경기가 불황기에 접어든다는 것은 금리가 동결 혹은 인하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풀리게 되는 돈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면 주식시장을 이루는 근간인 회사들의 실적이 박살이 나게 되니까 해당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약세가 되는 것이 맞는데요. 경기 침체기가 되기 전, 즉 불황기로 접어드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주식시장이 상승기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경기 침체기가 언제 다가올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업종 위주로 주식을 매집하고 이익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괜찮은 시기가 됐다는 거죠.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던 돈이 몰려가는 업종들 잘 참고하시고 해당 업종들에 있는 또 좋은 종목들 잘 참고하셔서 저점을 다지고 상승 시기로 접어드는 종목들 미리미리 주식 선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